안녕하세요. 인문고전연구가 조인재입니다. 동지는 24절기 중에 22번째 절기로 1년 중에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입니다. 밤이 가장 깊은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제부터 낮이 점점 더 길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밤이 깊으면 아침이 가까웠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동지를 아세 혹은 작은 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밤의 기세에 눌렸던 태양이 부활하기 시작한다는 의미를 새겨 설 다음 가는 작은 설로 대접하는 것이죠. 동지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동지 팥죽입니다. 팥죽에 찹쌀로 만든 단자를 넣어서 끓이는데 단자는 새알 크기로 만든다고 해서 새알심이라고 부릅니다. 팥죽은 집안에 있는 악기를 쫓는 데 효과가 있다고 믿었는데 그런 미신보다는 팥이 건강에 좋은 건강식품이라는 점에서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겨울을 건강하게 나자는 다짐을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동지 무렵이 되면 나라에서는 백관들과 지방 수령들에게 달력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달력으로 새해의 계획을 잘 세우고 백성들을 잘 이끌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옛날에는 농경본의의 사회였던 만큼 24절기 등 때에 맞추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달력이 용인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즘에도 동지 무렵에 연말 연시가 되면 새해 달력을 주고받는 풍속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는 기쁨과 새해의 계획을 잘 세워보자는 의미가 담겨 있을 텐데요. 그러면 고전의 지혜를 통해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고 다가올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추시대에 명제상 관중이 쓴 것으로 전해지는 관자에는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1년 계획은 곡식을 심는 것만 한 것이 없고 10년 계획은 나무를 심는 것만 한 것이 없으며 일생의 계획은 사람을 심는 것만 한 것이 없다. 1년 지게 막여수고 10년 지게 막여수목 종신지게 막여수인 이 원문이 되겠습니다. 관중은 제황공을 폐왕으로 만들었던 탁월한 명제상입니다.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통치 철학으로 제나라의 번성기를 이끌었는데요. 우리에게는 함께 제나라를 이끌었던 포숙가의 깊은 우정을 뜻하는 간포지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포숙은 자신을 제상으로 삼으려는 제황공에게 만약 왕께서 제나라의 왕으로 만족하신다면 저를 제상으로 삼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천하의 폐왕이 되시려면 반드시 관중을 제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며 제상의 지위를 양보했습니다. 지위와 권력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오늘날의 세태에서 보면 진정한 우정과 나라를 위한 충정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의 구절은 일의 경중과 종류에 따라서 적합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말로 잘 알려진 성어입니다. 특히 인재를 키우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많이 인용하는 말이죠. 관중이 일에 따른 계획의 적합한 기간을 말했다면 중국 남조의 소탁은 계획을 세우는 적절한 시기를 말했습니다. 한 해의 계획은 봄에 세워야 하고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세워야 한다. 원문으로는 1년 지게 제어춘, 1일 지게 제어신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의 의미를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어떤 일이든지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마음의 준비와 각오를 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잘 세운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일의 진행과 절차를 준비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 의미가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각오를 다지고 마음을 가다듬은 사람은 일의 결과도 분명히 다르니까요. 아무리 작심삼일밖에 못하는 사람이라도 새해 첫 결심은 상대적으로 오래가기 마련입니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이 스스로에게 힘과 의욕을 북돋아 주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 일의 진행 과정과 결과를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만약 급한 마음에 계획도 없이 일에 뛰어든다면 체계적으로 일을 진행하지 못할 뿐더러 그 결과도 장담하기 어렵게 됩니다. 애초에 목표가 없었으니 그 결과를 평가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잘했는지 잘못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또한 일을 진행하다 보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예상치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에 대처하기 어렵고 당연히 일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도 없습니다. 명심보감에 실려 있는 계획이 치밀하지 않으면 재앙이 먼저 발생한다. 기불밀 화승발.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농업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예상치 않은 자연재해나 국가의 정책 변경, 무역 등 세계적인 환경의 변화가 바로 그것이죠.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예상되는 문제들을 검토하고 대비책을 세워둘 수 있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 또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비록 작은 일이라고 해도 신중해야 하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덕경 63장에는 천하난사 필작의, 천하대사 필작어세라고 실려 있습니다. 해석해보면 천하의 어려운 일도 쉬운 일에서 시작되고 천하의 큰 일도 그 시작은 미약하다입니다.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시작 단계에서는 쉽게 해결할 수 있고 그 어떤 위대한 일도 작은 시작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작고 보잘것없이 보이더라도 담대하게 시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이어서 도덕경 64장에도 비슷한 의미의 문장이 실려 있습니다. 아름드리 나무도 털것 같은 씨앗에서 나오고 높은 누대도 한 무더기 흙을 쌓는 데에서 시작되고 천리길도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그 원문은 하포 지목 생어 호말 구청지대 기어루토 천리지행 시어 조카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크고 위대한 일은 그 시작부터 남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상의 놀라운 혁신은 모두 그 시작은 미약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미미할 정도로 작은 시작이 점점 쌓여감으로써 엄청난 일을 만들고 위대함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거창한 사업, 뭔가 남 보기에 좋은 그럴듯한 일이 아니라 하루하루 차근차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작지만 의미 있는 계획부터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전국시대 대학자 순자는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고 해도 걷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고 아무리 간단한 일이라고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단 시작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밤이 가장 깊은 요즘, 여러분의 계획을 세우기에 가장 최적의 시기입니다. 감사합니다.